아니, 한국이었으면 1분이면 처리될 텐데. 한국에 가더니 너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됐어? 그냥 너 제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한국에서 해외 파견직 생활을 하던 딸이 프랑스로 돌아왔는데요. 30살이 넘은 딸과 엄마가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이 한국에 갔다 오더니 폭력적이 되었다면서 엄마는 하루빨리 딸이 그냥 한국으로 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가족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생을 프랑스에서 살아온 부부입니다. 프랑스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 딸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자식을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뒀어요. 한국을 잘 알았던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위험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쿨하게 딸을 보내줬던 이유 중 하나는 딸이 워낙 속 썩인 적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엄청 잘했던 건 아니지만 언제나 열정적으로 살아서 대학 때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다양한 공모전들 참여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쌓은 스펙들로 한 번에 대기업 아우디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아시아지사로 본인이 지원을 해서 바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프랑스에 들어오는데 애가 들어올 때마다 사실 피곤해요. 맨날 한국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아니, 한국이었으면 1분이면 처리될 텐데. 아니, 한국이었으면 집이 따뜻할 텐데. 나이 먹고 딸의 불만을 듣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서 집에 오는 게 그닥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자식들은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냉장고가 고장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애를 좀 폭력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프랑스 정도면 유럽에서 일 처리가 빠른 나라인데도 어쨌든 수리하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신히 전화 연결을 해서 일주일 이내로 수리하는 사람이 오기로 약속을 받아두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딸이 미친 듯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안 알려주면 어떡하냐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리공들의 일정이 있으니까 확답을 못 주는 건데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한국이었다면 이미 내일이면 수리가 끝났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담당 기사가 부품을 가지고 오질 않아서 수리 일정이 2주일이 더 밀렸어요. 저는 얘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이제 아예 수리공 앞에서 한국어로 막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 애가 폭력적이 됐다고 생각해서 얼른 한국에 갔으면 했어요. 이거 말고도 커피숍에서도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딸은 커피숍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나 봐요. 저희가 한국을 가봤어야 알죠. 어쨌든 계속해서 프랑스에서 살아온 저희는 프랑스 정도면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딸은 여기서도 답답했어요. 일 처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바리스타들은 빠르게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딸아이는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커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죠. 저희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차분히 기다렸는데요. 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리스타가 늘어나는 대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딸은 조바심이 밀려왔나 봐요. 사실 회사에 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휴가 중인데 왜 저렇게 초조하나 했어요. 애가 서울이었다면 길어봤자 10분이면 커피가 서빙되고 다 마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기어이 소리를 질렀어요. 얘, 그만 좀 해라. 너 때문에 내가 다 피곤해.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효율성을 따졌다고 그래? 딸은 억울해 보였지만 입을 다물긴 했어요. 딸은 이렇게 커피가 늦게 나오는데도 카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따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할 수가 없어 보였어요. 한참이 지난 후 바리스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카푸치노를 건네주었습니다. 커피의 진한 풍미와 크리미한 질감을 음미하며 커피를 즐기려 했지만
이미 딸과의 싸움이 생각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진짜 얼른 얘가 한국으로 갔으면 했어요. 얘도 딱히 프랑스로 돌아올 마음은 없어 보였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딸이 프랑스에 온 적은 있어도 저희가 한국으로 간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저희가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처음 갔을 때는 매 끼니가 도전이었습니다. 용감하게 김치에 손을 뻗었다가 매운맛과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김치를 물로 씻어내고 물 2잔을 준비해 두었다가 먹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강렬한 맛에 적응하기 위해 미친 듯이 물을 찾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매운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매운맛이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운맛은 우리가 갈망하는 맛이 되었고 한국 문화에 점점 적응해가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경험을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딸이 어느 날 컵라면을 선물했습니다. 포장지가 검은색이었고 딸은 맵지 않다고 장담했습니다. 딸은 튀김 우동이라며 우동과 비슷한 맛이지만 한국적인 맛이 가미된 음식이라고 했죠. 우리는 회의적이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막상 맛을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맵지 않다의 정의와 딸이 생각하는 맵지 않다의 정의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매운맛이 존재하기만 하면 맵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저희한테는 칼국수도 매운 거였어요. 뭐가 됐던 저희한테는 우동도 매웠어요. 한국인의 입맛을 이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한식의 세계에 입문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운맛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김치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했죠.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김치는 익숙하지 않은 우리 입맛에 충격이었습니다. 혀끝에 남는 매콤한 맛은 우리가 새로운 미식의 세계로 도약했음을 강렬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선입견에 도전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그런 깨달음 중 하나는 밤에 한국의 거리로 나갔을 때 프랑스에서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험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밤은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활기차던 저녁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민자의 유입과 그에 따른 변화는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유로운 산책과 늦은 밤 모임이 많았던 밤은 점차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가 진 후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니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거리를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밤을 즐기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거리는 생동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친구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야식을 즐기며 밤을 보냈습니다. 도시는 간판과 가로등의 네온 불빛으로 화려함과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득히 멀어진 기억이지만 우리도 밤이 되면 거리에서 웃음과 수다로 가득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대비는 극명했던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밤이 경계심의 시간으로 바뀐 반면 한국에서는 밤이 공동체와 기쁨의 시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밤의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와 공포의 기류가 사라진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밤이 숨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었던 20년 전 프랑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밤거리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은 공동체와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와 존중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이자 문화적 정신이었습니다. 새삼딸이 왜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고 각 경험은 이 활기찬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한층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도시를 벗어나 도시 외곽을 경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아이가 서울 외곽에 있는 유명 대형 쇼핑몰로 쇼핑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한국 고속도로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익숙해져 있던 낡은 도로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도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현대적 인프라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잘 포장된 도로는 발전과 효율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프랑스인인 우리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잘 닦인 도로를 보면서 달릴 수가 있었으니까요. 제 상상 이상으로 완벽한 인프라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른 곳은 대형 쇼핑몰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한 휴게소였습니다. 다리를 뻗고 간단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소라는 일반적인 휴게소의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휴게소는 고급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휴게소는 에너지와 질서 의식이 넘치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부터 세계 각국의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했습니다. 휴게소 곳곳에 위치한 푸드코트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음식 축제에 온 것 같았고 갓 조리한 음식의 향기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휴게소에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도 있었습니다. 현지 공예품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 아이들을 위한 게임존, 지친 여행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단순히 운전 중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행객과 현지인 모두가 모여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지였습니다. 아이의 안내를 받으며 다양한 메뉴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커피를 시켰는데요. 대기번호가 625번이었어요. 하루에 600명 이상이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빠른 속도로 커피가 나왔어요. 프랑스에서 딸이 왜 속 터져 있는지가 이해가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고 놀라운 나라였어요. 커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동벨은 실로 놀라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사람과 음식이 헷갈릴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자기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놀랐어요. 심지어 그 많은 음식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간식을 즐기며 주변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 공간에 퍼져 있는 공동체 의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여정에 따라 이곳을 찾았지만 이 독특한 휴식 공간에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의 이 경험은 우리가 한국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진보와 전통 효율과 즐거움을 모두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질서와 안전에 대한 감각은 잘 정비된 도로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공간을 설계하고 즐기는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형 쇼핑몰 여행은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현지인들과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간식의 소박한 즐거움 등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 여행을 진정으로 정의했습니다.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관광 명소를 넘어 현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일상의 경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대형 쇼핑몰에 도착하자 새로운 시각으로 쇼핑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해외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를 모두 취급하는 다양한 매장으로 가득 찬 분주한 시장과도 같았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면서 세심한 구성과 직원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와는 전혀 다른 쇼핑 경험이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고객 만족에 대한 집중. 전반적인 매장 분위기는 우리가 한국 문화와 연관짓기 시작한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옷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저희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옷들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더라고요. 프랑스 옷들이 그냥 안 예쁜 거였어요. 대형 쇼핑몰에서의 하루와 휴게소 방문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은 한국에서의 여정 전체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인사이트와 새로운 기쁨, 그리고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옛것과 새것,
빠름과 느림,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 즉 균형의 아름다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동안 딸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충분했어요. 저 같았다면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낸 사연의 내용은 한국에서 경험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전 정말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알게 해준 딸에게 고맙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에서 일을 하는 딸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을 경험한 프랑스 여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